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의 기대. 내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민원 및 분쟁의 조정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자료 제출 등 조사 및 제재 권한까지 사실상 금감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융기관은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금융감독 당국의 독점적인 권력에서 발생한 폐해는 적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간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폐해는 심각했다. 대표적인 것이 키코 분쟁이다. 조만간 현명하고 좀 더 금융소비자에게 호의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그간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반대급부적으로 금융기관은 이익을 차지해왔다. 그리고 특히 방카슈랑스와 같은 제도의 경우 은행 등 판매자의 금융상품의 이해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설명 의무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또한 최근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엔화 대출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외환거래의 위험성과 특성을 제대로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의 엄격한 설명 의무, 즉 외환거래 환리스크에 대한 설명 매뉴얼이 정립돼 이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모든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최근 엔화 대출의 이자율까지 부당하게 인상해 제기된 법적 분쟁에서 은행 측이 패소한 사건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판매 업무 및 불공정 업무 행태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는 절실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이를 교육하고 실제 민원에서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간 독점적인 권력기관이었던 금융감독원에 대응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여건이 재정비돼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독자적인 예산 확보이다. 금융기관의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정부 차원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자기 정체성 확립도 절실하다. 즉 금융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보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와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임직원 모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